저는 월 단위 22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아내는 승무원이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 뭐 28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너소트에 나갔었던 게 월 단위 500만 원을 버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로 해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땐 맞벌이였지만 아무래도 승무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소득이나 이런 게 좀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막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여행 뭐 업계, 항공업계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었죠. 맞아요. 그래서 직장을 거의 잃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부는 사실 경제 공동체인데 경제 공동체에서의 어떤 한 축이 지금 무너지게 되면서 거의 그 힘든 상황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행인 건 그 1년 전부터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투자를 했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려고 그동안 이렇게 모으고 투자하고 벌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려고 번 거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생각을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10억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었나요? 네, 이게 돈 모으는 것도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신혼부부들이 다 돈을 모으기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회초년생부터 돈을 모아왔고 그리고 저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기 전부터요? 네, 맞습니다. 와. 원래 좀 검소한 편으로 돈을 벌면 그걸 좀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 모아서 나중에 진짜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제가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면 돈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방어막이 돼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마침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만 해서 10억을 모은 게 아니라 모으고 지금 불리는 이런 투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신혼부부 때 오히려 투자보다는 오히려 그 청약, 네. 신혼특공 네. 요거를 또 되게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편인데 신혼특공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뭐 신혼특공이 그 7년간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그 늦게 하는 만큼 거기서부터 7년 동안 맞아요. 그 특공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일단 제가 집을 하나씩 사 나가면서 이런 자산을 획득하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특공은 사실 어떤 경쟁률 같은 게 있어서 되고 그리고 뭔가 되고 나서도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로또라고도 부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가치 있는 물건들을 사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해보셨는데 네. 그럼 이제 결과가 또 중요하겠죠? 네, 현재 그러면 대출 제외하고 네.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일단 대출은 받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집을 임차를 주고 있는데 그런 임대하는 것들이 임대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10억 중반, 네, 15억 정도 됩니다. 요즘 종부세도 부담이 상당한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또 강점인 게 제가 바로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종부세는 결혼을 했어도 1가구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게 한 명 한 명당 개인별로 개인별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개인별로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인당 6억이라고 이제 공제 그 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6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3억짜리 아파트 2개 사면 6억 다 차는 게 아니라 3억 아파트가 사실 뭐 공시가로 보면 한 뭐 2억 수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게 되는 건데 그 공시지가 물건에 맞게끔 그 제가 종부세 6억 한도에서 찰랑찰랑 거리게끔 해서 아내와 제 거 공동 명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네. 그것도 잘 활용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또 다주택자로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네.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종잣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학자금 갚느라고 돈을 거의 많이 썼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아내는 한 가용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합칠 수 있었을 때, 그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얼마나 받았어요? 학자금 제가 다 합쳐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사실 도움을 크게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공부한 몫을 또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초반에 감당해야 될 이자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달에 막 뭐 6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수입이 없었을 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를 그만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응당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그거 갚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것도 연차가 길기 때문에 한 40살 이렇게까지도 낼 수 있더라고요. 40살 넘게까지도.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금액을 제가 중간중간 불입하면서 아예 갚아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담대 30년짜리 30년 하지 않고 중도상한 것처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갚은 게 제가 1년 반 정도 만에 그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초년생 때 한 180만 원? 뭐 이 정도 벌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가지 않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서 가용 금액을 전부 다 학자금 갚는 데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었었던 것들이 지금 투자금을 모을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초년생 때 막 어디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거 안 가고 저는 그냥 참았어요. 현실적으로도 조금 아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할 때 그 학자금이 눈앞에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이걸 갚아야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자금 대출이 뭐 6%의 것도 있고 3%의 것도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랑 다녀와서랑 가기 전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뭐 이랬기 때문에 특히 6% 이상의 수익을 제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갚는 게 6%를 수익을 거다. 내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학자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왜냐면 뭐 부모님이 이제 학자금을 대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렇지 어렵지. 못한 환경에 네, 계신 어렵죠.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렇게 이제 학자금 대출로 해서 이제 네. 졸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 빚까지 안고 너무 대견하죠. 그렇다고 취직이 뭐 예를 들어 잘 되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취직하는 맞습니다. 것까지. 네. 근데 그럼에도 이걸 먼저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말 멋지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셔츠님이 일반 저희 지금 게스트가 아니세요. 저희 그 재무 코치 예전에 옛날에. 소쿨님과 함께했던 더 소트 코너에 네. 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신혼부부로서 신혼부부가 3년 전에. 예비 신혼부부인데 앞으로 맞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이런 사연을 가지고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뭘 물어봤죠? 제가 뭐 경제 관리, 그러니까 돈 관리는 누가 하는지, 뭐 아기는 언제쯤 계획을 지금 투자 시작하느라고 계획은 언제 하는지, 뭐 아니면 제가 뭐 가져야 될 마음가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살게 될 집이 어디쯤 내 집 마련을 나중에 하면 좋은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단 예비 신혼부부였지만 요새는 좀 일찍 같이 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살림을 합치면서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투자 공부를. 그래서 제가 결혼은 4월에 앞두고 있었고 2월에 제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수업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제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집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신혼부부들에게 큰 일인데, 그렇지. 네. 근데 그때 2019년에도 사실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사람들이 맞아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최대한 살림을 줄여서 여자친구의 그 자취방이 있습니다. 그 자취방에서 제가 제 짐을 가지고 짐 싸갖고 들어갔어요. 글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네, 신혼집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혼부부 때 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집을 좀 작은 집으로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덕분에 그 안에 채우는 거를
반강제로 채워도 못 돼. 하게 됐네.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을 좀 줄이려면 네. 물론 남들 보기에 좀 좋은 집, 좋은 거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추후에 좀 늘려가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속상하지 시작을 않았어요? 했었는데. 저는 각오를 했고 그리고 저는 수업을 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마인드가 정립이 네. 됐지만. 이런 그때 수업을 너바나님 들어서 강의 들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너바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아내, 그 당시에 그치, 여자친구는 그렇지.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어떤 집들에 대한 생각, 로망 이런 게 그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채우니까 뭐 안방이 따로 있고 뭐 옷방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 드레스룸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 방 자체가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내가 많이 감수를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약간 미안한 마음 있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 집 마련을 해서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기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치. 분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어요? 본인이 3년을 겪었잖아요. 네. 신혼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채우지 않고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원룸에 어떤 뭐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풀옵션이었죠. 그래서 그게 혼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지. 큰 힘이 됐어요. 근데 혼수 마련했으면 지금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800만 원? 맞아요. 1000만 원? 1000만 뭐 원은 우습더라고요. 그냥. 네. 뭐 스타일러 이런 것도 사더라고요. 그런 것들 비싼 건데 그런 거를 사지 않고 이렇게 제가 그 돈까지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그 재테크에서 나왔던 이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원금을 까먹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